네, 열린시장 레이싱 시간입니다. 개장 전 투자클럽 전문가, 객장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지금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중복 추천이 나온 종목이 인터파크네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특징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비중부터 확인해보죠.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 종목군들이 많이 추천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비중이 높습니다. 75% 비중이 코스닥 시장으로 나타났고 코스피는 25% 비중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업종상으로는 어떨까요? 제조업체들이 좀 많이 보였는데요. 25% 비중입니다. 유통주들, 인터파크 쪽에서 좀 추천이 됐고, 리옹쿠첸도 유통 쪽으로 좀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9% 비중입니다. 운수 장비업종이 13%, 사업 서비스가 13%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 명예전당 관심주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호입니다. 네, 오늘 종목은 다나와입니다. 다나와 주목하시는 그 이유부터 들려주시죠. 네, 다나와 아시다시피 이제 뭐 가격 비교 그 사이트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쨌든 뭐 지금 가격 비교 소비자 증가로 인해서 뭐 광고 사업과 뭐 제이 쇼핑 실적이 성장하고 있어가지고 안정적인 실적을 뭐 구가하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도 진행될 수 있는 뭐 그런 흐름이 아닐까 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뭐 신사업으로 진출한 뭐 자동차 부분, 자동차 견적 서비스라든가 뭐 다나와 컴퓨터 이런 신사업 쪽의 성과가 뭐 올해 또 그 하반기에도 뭐 기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다나와의 주가는 좀 추가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뭐 그렇게 판단합니다. 무엇보다도 다나와 쪽이 그 유망한 종목으로 이제 뭐 꼽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소비 경기의 불황, 이 불황이 뭐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과거처럼 예를 들어 이제 뭐 쇼핑, 뭐 백화점이나 뭐 이런 쪽 쇼핑에서 이제 제값 주고 산다라기보다도 뭐 할인몰이라든가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서 뭐 가격을 계속적으로 저렴한 쪽을 뭐 찾아가고 뭐 할인 쿠폰이라든가 여러 뭐 가격적으로 좀 뭐 부담이 없는 쪽을 선호하고 있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나와 같은 이런 뭐 가격 비교 뭐 사이트를 영위하고 있는 이 업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아닐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뭐 이용자 수 지속 증가와 더불어서 다나의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실적 측면은 좀 어떻습니까? 그 다나와 컴퓨터 쪽은 좀 실적이 좀 부진했던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턴어라운드가 좀 가능한 건지 전체적인 실적도 좀 점검을 해주시죠. 네. 일단 뭐 그 신사업 쪽은 이제 뭐 그 컴퓨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뭐 현재는 좀 약간 뭐 부진한 면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하반기부터는 점차 뭐 개선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 신사업으로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뭐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뭐 기대가 되는 쪽이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뭐 성장에 대한 뭐 기대감들을 기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뭐 전체적으로 이제 자동차 견적 서비스라든가 뭐 기존의 사업부 이런 쪽은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19억 정도니까 작년도 1분기랑 거의 비슷한 뭐 그런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출 측면에서는 작년도보다도 한 뭐 12% 정도 성장하는 뭐 그런 모습들은 보여줬고요. 이런 매출 성장세가 지속된다고 하면요, 결국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뭐 순이익의 성장 또한 올해 충분히 작년도 대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매출 비중으로 본다면 기존 사업부가 가장 좀 높은 건가요? 비중이 좀 어떻게 돼 있죠? 기존 사업부가 가장 높죠. 기존 사업부가 뭐 가장 높고, 제가, 뭐 정확하게 말해서만 70% 이상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이제 신규적으로 진입한, 신사업 비중이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뭐 그렇게 기대가 되는 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주가도 좀 보도록 하죠. 일단 2분기의 주가가 50%가량은 좀 상승한 그 모습인데요. 지금 적정 가치가 좀 어느 정도가 되는 건지 좀 기술적으로도 좀 살펴주시죠. 네, 일단 시가총액이 이제 950억 정도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작년도 실적 대비한다고 하면 뭐 퍼 기준으로 한 16배, 17배 뭐 정도 되는 것이고요. 또 실적 성장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퍼는 뭐 10배, 10배 초반으로 뭐 좀 내려올 것으로 뭐 기대를 합니다. 근데 10배가 넘어가면은
비싸다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지금 이제 불황기에 맞는 어떤 성장형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5, 20대까지는 충분히 쳐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는 한 2만 원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업체가 아닌가 판단을 하고요. 기술적으로도 지금 이제 21평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인 우상향을 계속적으로 구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직전 고점이 15,600원이 고가였죠. 그러니까 15,000원대에서는 약간의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저점과 고점을 꾸준하게 높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가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2만 원의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매수 가격은 지난 금요일 날 종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14,400원으로 마무리 졌죠. 21일 평선 근처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400원, 4, 500원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일 종가 정도로 매수하는 데는 큰 무리 없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손절 가격은 60일 평선이 지나가고 있는 13,000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쟁사를 좀 비교해서 주가를 볼 만한 그 종목이 있을까요? 네,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네, 경쟁사로 이 종목과 함께 주가를 비교해서 볼 만한 그런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이 가격 비교 쪽은 이 회사 쪽 유일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가격 비교 사이트 또 그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쇼핑몰 쪽에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쇼핑몰 쪽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있겠다. 불황에 뜨는 종목들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딱히 이제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뭉뚱그려서 같이 보고 싶은 종목 중에 또 유망한 종목 오늘 가져나가려다 고민했던 종목인데 인터파크 INT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한번 비교해서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오늘 바로 인터파크 INT도 또 이 열린시장 레이싱의 추천주로 올라왔던 그 종목이기도 한데요. 그 종목과 비교해 본다면 지금 이 종목이 비싼 가격 수준은 아닌가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전체 이제 인터파크는 그 다나와보다는 좀 더 훨씬 규모가 큰 업체죠. 인터파크 INT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가피 초입 비중이 7천억대니까 기관들 핸들링도 많이 진행되는 그런 업체고 그래서 안정적이고 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쪽이 인터파크 INT 쪽이 아닌가 싶고 다나와는 약간 작고 어떤 중소형주다 보니까 주가라든가 실적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면 쫓아가면 안 되겠고 주종시에 눌림목시에 매수하는 게 맞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청자님들께서 이제 좀 더 안정적인 어떤 그런 원하신다 그러면 인터파크 INT 같은 경우도 상당히 메리트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다나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목표가 2만 원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재우 전문가였습니다. 이어서 지점의 관심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삼성역지점으로 가보죠. 안동균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종목은 예림당입니다. 이 종목 보시는 그 투자 포인트부터 들려주시죠. 예, 일단 Y 시리즈를 이제 출판한 어떤 출판사죠. 그 시리즈의 어떤 100%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안정적인 매출을 지금 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컨텐츠 어떤 교과서 쪽 그리고 아마존의 한국 진출에 따른 시장 활성화 기대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연결 재무제표상의 어떤 티웨이 항공의 실적 개선 기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림당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투자 포인트들 하나하나 좀 자세히 들려주시죠. 예, 그 Y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4년까지 한 5,900만 부 이상 판매가 된 어떤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적으로 창출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나 그 Y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 100% 저작권을 이제 예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그 정가의 한 10% 수준인 인세가 전혀 지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이 회사의 어떤 전적인 어떤 수익으로 잡힐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다른 게임이라든지 디지털 미디어 쪽으로 계속적인 어떤 그 영역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그 예림당의 어떤 신간 효과는 계속적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그 전자교과서, 교고제 시장의 어떤 진출, 그리고 아마존의 어떤 한국 진출에 따른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북 시장이 이제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단계입니다만 점차적으로 이제 이북 시장이 점차적으로 이제 성장을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예림당의 어떤 그 주가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부면도 또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티웨이 항공인데요. 이
2013년에 이제 그 경영권을 인수하고 나서 반기 만에 이제 흑자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저가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어떤 성장성이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예림당의 어떤 주가에도 큰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TA 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항공기가 5대 정도인데 일단 뭐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어떤 아시아 노선을 지금 항공기가 없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항공기 도입에 따른 어떤 자금 지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신데요. 일단 항공기 도입은 그 운영 리스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규적으로 어떤 비행기들이 계속 들어온다고 해서 큰 규모의 어떤 자본 지출은 없는 것으로 일단 우리가 알고 있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출판 쪽 그리고 뭐 연결되어 있는 그 항공사 쪽 이런 것들의 어떤 매출 계속적으로 이제 좋아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가의 어떤 움직임은 향후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TA 항공 쪽에서의 몸의 돌파라 보셨군요. 특히나 2, 3분기가 성수기라서 실적도 좀 개선되고 노선도 좀 확대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Y 시리즈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 쪽에서 이제 진출이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는지요? 예, 아무래도 그 매크로 힐사와 이제 Y 그 과학 시리즈 있던 영문판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판매가의 한 10% 정도의 어떤 해외 저작권 수수료를 또한 후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뭐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본다면 지금 30배가 넘어요. 지금 업종 평균보다도 좀 높은 그런 PR을 가지고 있고 PBR 측면도 본다면 2배가 좀 넘어서는 그 수준이거든요. 어느 정도 가격은 다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은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어떤 적정 주가가 지금 적정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자회사 껴낀 어떤 티웨이 항공이라든지 지금 뭐 이제 이 컨텐츠 쪽에서의 어떤 시장의 어떤 성장성들을 우리가 좀 감안해 본다면 약간 주가가 비싸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전자출판 같은 경우에는 그 디바이스 판매가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출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이게 0.1%가 안 되는 0.04% 정도밖에 지금 매출 비중이 잡혀 있지 않은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아마존의 한국 진출이나 뭐 이북 시장의 어떤 성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어떤 주가에서의 어떤 뭐 공략은 어느 정도 좀 적절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지금 현재 뭐 21선을 돌파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뭐 계속 21선의 어떤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7,210원에 지금 끝났는데요. 21선이 놓여 있는 7,000원대까지는 그 매수 구간을 좀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뭐 만약에 주가 올라간다면 쫓아가는 것보다는 7,200원에서부터 7,000원 사이에서 분할적으로 좀 매수 접근을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그 한 8,500원 선, 직전 고가가 한 8,000원대 8,100원 정도에 좀 잡혀져 있는데요. 직전 고가는 충분히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6,600원대가 지금 현재 저가 부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6,600원대가 붕괴되면 손절하는 것으로 전적인 전략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림당 살펴봤습니다. 안동균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종목 다시 한번 가격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림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8,500원, 손절 가격 6,6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앞서 점검해봤던 다나와는 목표 주가 2만 원, 손절 가격 13,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열린 시장 레이싱이었습니다.